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김상목 원장의 뇌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9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193강이 이제 여기쯤 와 있는데요. 결국은 자자부심의 융합 응용의 공정 1, 2, 3, 4, 5, 6으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앞으로도 공정에 대한 강의가 더 이제 이어지겠지만은 여하튼 나로서는 이런 것을 자부심을 공부하다 보니까 공정이라는 이제 서브 타이틀 거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상과 현실. 공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제 사회 곳곳에 다 심어져 있는 사회과학이라고. 이걸 이공계통도 아니잖아. 사회과학이라고. 또 의료계통도 아니고. 근데 자부심은 의료하고 상당히 많이 이제 접촉되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인문학이나 사회학적인 그런 학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분야에 공부하는 한국의 학자들, 그러니까 법률도 포함되어 있고 정치도 포함되어 있고 경제도 포함되어 있는 인문학 계통이 잘못해 가지고 IMF를 당했다. 나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 잘못해 가지고 IMF를 일으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IMF를 초래한 그 분야는 어디냐면은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또 사회 인문학 계통을 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거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의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공계통을 하는 이제 그런 학자나 엔지니어하고는 또 관계가 없다면, 그러면 정치를 잘해야지. 그런 사람이 책임을 짓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뭐 그것도 경제학이죠. 금융위기가 되듯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잘 해나가고 안정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런 인문학 계통의 법률이랄지 또는 정치하는 사람이랄지 또는 인문학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자꾸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뚜렷하게 미래 지향적인 대통령 후보들의 어젠다, 그게 정신적인 분야에서는 여하튼 그런 정신적인 부류의 어젠다 또는 공약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전부 다 비정신적인 아이템을 이제 이 어젠다로 공약을 그렇게 세우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수준이 낮다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하고 우리의 공명이 됐든지 공정이 됐든지 또는 뭐 평등이 됐든지 정의가 됐든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소운 대한민국 의식을 압축 성장으로 빨리빨리 공부해서 이럴 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신이 그렇게 느리는지. 반사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정신은 정상이 빨리빨리 하는데 이렇게 무게가 있고 우리하고 동떨어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의식구조나 사조나 그런 이제 문화적인 경험을 빨리빨리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느려 빠져 있는지 엄청나게 답답하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가 노익장으로서도 강의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을 우리가 개척해야 되지 않은가. 먼저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선진국에는 3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미계통의 이제 문화. 여기 영미계통은 우리나라가 이제 포함되는데 물건을 만들 때도 빨리빨리 만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더더구나 더 그랬죠. 신발을 만들면은 유럽 같은 데서는 신발을 만드는데 한번 이제 구두를 만들면은 뭐 5년이고 다음 자식 세대까지 신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그렇게 만드는 상업적인 그런 패턴이 있다고요. 그 전통을 중시하고. 그러니까 한번 구두를 사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서 뭐 성인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구두를 한 가지 그것만 사용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게 완벽하게 만드는 거죠. 그와 반대로 영미계통에서는 빨리 회전을 돌려야지 장사도 되고 돈도 잘 벌고 또 뭐 디자인도 다르게 만들고 그런 저기 상품의 종류를 많이 있고 차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자꾸 이게 변화가 많다고. 미국의 자동차의 그 디자인 같은 건 자꾸 많이 바뀐다고. 그러지만은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서유럽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자동차는 상당히 전통 있게 조금만 바꾸고 그 형태는 그대로 이어가는 거. 그러지만은 그 자동차는 더 견고하고 편리하고 더 내부적으로 더 디자인을 더 잘 만들어 가지고 운전하는데 편리하게 그렇게 발전하고 이제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내 눈에는. 그래서 영미계통은 우리나라 계통인데 영미계통에서는 먼저도 강의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자유를 많이 추구한다. 우리나라 자유도 상당히 많이 발전. 미국은 뭐 세계적으로 미국같이 자유스러운 것을 추구하고 자유스러운 나라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강력한 법치국가를 법조계통. 거기서는 법조개혁 또는 우리나라가 부르짖고 있는 예를 들어 이제 사법개혁 또는 검사들 개혁하는 거 그런 것이 없어요. 아주 좋은 전통이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대법원 원장이랄지 그런 사람을 막 욕하고 깔아뭉개고 나쁘게 평가들 할 수도 있고 자유니까 그런 거 있죠. 미국은 그 법조계통 법원 같은 거 대법원은 굉장히 존경을 많이 해줘요. 그런 값어치를 하고 사회의 어른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전통을 세워야지. 사법개혁이고 그런 것은 미국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영국의 사법제도를 미국이 이제 받아가지고 식민지로 좀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 해가지고 미국군이 이겼잖아요. 싸워서. 그래가지고 미국이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법조계통도 이공계통 같은 거 그리고 또 근대라는 것이 이제 미국에는 거의 건너뛸 정도로 영국에서 이제 근대가 이제 시작해가지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경험을 함과 동시에 미국이 이제 계속 이어받아서 근대 이제 문명을 계속 이어서 발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각 나라마다 조금 다르지요. 그 시츄에이션이 각 나라마다 다른데 하여튼 이걸 생각하면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알기 쉽고요. 우리가 지금 대결하고 있는데 한국과 북한, 러시아, 중국은 공산 사회주의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많이 다르잖아. 이쪽하고 이쪽 편하고 저쪽 편하고. 그래서 이제 냉전 시대는 우리가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현 정권은 너무나 북한하고 중국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아요. 그리고 좀 좌측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이러라 저러라 내가 사상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내가 6.25 때
이북에서 피난 나온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쁘죠. 맞지가 않고.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북한하고 남한은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질적이잖아. 서로 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동남아를 동북아를 잘 핸들링을 잘 해서 영세 중립국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좀 화합하는 방으로 서로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단지 이제 우리나라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서 상업적이든지 경제적이든지 그리고 사회적인 발전, 인문적인 발전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게 통하는 데가 있고, 단지 이제 이북이라는 이제 나라가 공산주의로 우리하고 접경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나라와 같이 아주 자유스러운 이제 이런 영미 그룹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외교 안보상으로도 그렇고, 여기가 상당히 지금 여기 대만이 있고 이제 중국하고 싸우려고 그러잖아 지금. 그러니까 문화권을 가만히 보면 더 재밌다고 또. 그래서 서유럽에서는 이제 북유럽의 사회복지가 많이 발전된 그런 지니 지수도 상당히 이제 낮고, 그래서 평등이 많다고.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갭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를 않아요. 국가의 정책이 그렇다고.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지만 영미에서는 서로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고, 부자는 부자, 가난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부자. 가난한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미국에 있을 거야 아마.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이런 지식을 우리가 동원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쉬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북유럽의 이제 사회복지가 이제 많이 발전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개인적인 사회랄지 자유스러운 것을 과거에는 배우지를 못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6.25 이후에 미국하고 이제 같이 동조를 하는 사이에 자유스러운 헌법과 자유스러운 이제 사상이 우리 대한민국에 흐르고 있다고. 이게 뭐 싫다고 그래도 할 수 없어. 벌써 과거의 경험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뇌 속에, 우리 의식 구조에 잠재해 있는 자유의식이 우리가 살아있다고, 지금. 북한은 이제 반대로 공산주의 사니까 뭐 딴 나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는 집단주의가 강하고 서로 협동 능력이 많은 나라가 또 우리나라고. 그래서 서로 이제 돕고 도움을 받고 하는 평등의식이 또 강한 나라가 또 우리나라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스러운 영미 시스템하고 이제 북유럽의 그런 이제 사회복지 시스템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다. 이제 그렇게 우리 일단 그렇게 단정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동체 의식 때문에 이 그룹의 북유럽 사회, 자유스러운 영미가 아니라 스칸디나비아 계통의 복지사회, 북유럽 복지사회의 시스템이 더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그건 이제 나도 확실히 모르겠는 책에 보면은 미국의 유명한 콜롬비아 경제학 교수가 있다고. 제프리 삭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프리 삭스는 정말 경제학에 상당히 석학이라고. 계속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하고 교수를 했기 때문에 그 사회 활동도 많고 그래서 그분도 그 의견에 의하면은 북유럽 계통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맞다, 더 유리하다. 이제 그렇게 또 현실도 그렇고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지금 우리 사상이,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GNP에 대비해서 정부와 사회 지출이 너무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회복지에 쓰는 이제 예산의 크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유스러운 자본주의의 자유스러운 영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정부와 사회가 지출하는 그런 그 지출액이 낮고 개인적으로 프라이빗, 그러니까 사립, 우리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병원은 이제 개인적으로 사립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많고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의과대학이 지금 병원들이 좀 있는데 좀 사립이다. 거의 대부분이 사립이고 또 국가에서 운영되는 그 대학병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많이 쓰질 않으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서 큼직한 병원이 많이 있는데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병원은 국립의료원 계통 그 정도, 또는 서울의료원 계통 그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시립병원이 좀 있고, 근데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사립병원이라고. 사립이 굉장히 이제 왕성하거든, 영미 계통에서는. 그런데 이제 북부 유럽 같은 데서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또 서유럽도 마찬가지지만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제 또는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많아요, 거기는. 다른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이제 선진국으로 찾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이 1인당 국민소득 구매력이 지금 1인당 일반적으로 35,000불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실제 구매력이 상당히 높아서 G20, G20 국가 중에 20국가 중에서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에 차지하고, 나중에는 이제 G7 국가라고 우리 지구상에서 7나라가 있는데 7나라의 선진국이 있는데 이제 그 그룹이 세계의 경제나 사상을 이제 움직인다. G7 국가라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만 보더라도 영국이 이제 그 돌아가면서 G7의 의장국이 영국이라고. 그래서 모리스 윌슨인가? 하여튼 그 영국 수상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초청을 했다고. 그래서 G7 국가의 한 국가로서 대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영광스럽게 우리 대통령이 가서 참석을 했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근래에 있어서는 이제 군사정권에서 이명박 정권, 김대중 정권,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그렇게 쭉 이제 자유시장이 많이 이제 발전하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런 자유시장이 많이 발전됨에 따라서 재벌에 우선 몰아줬다고. 우리 국가 정책이 우선은 힘이 센, 발전 가능성이 빠르고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재벌을 위주로 해서 이제 이 금융을 지원해주고, 그런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많이 발전하면은 이제 낙후된 서민이나 중간층을 이제 도와주자.
그런 작전이고 그런 플랜이 있었고 그런 방향으로 갔었는데 잘 사는 규모가 좀 좋은 재벌이랄지 또는 대기업이 발전하면은 이제 낙후된 조그마한 기업이랄지 서민이랄지 중산층으로 이제 돈이 가지를 않아요. 국가에서나 사회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적어요. 그것은 이제 선진국 세 그룹에 이제 비교를 해서 세 가지 유형의 선진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비교해서 상당히 우리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큰 눈으로 국제적으로 선진국 카테고리로 이게 관찰을 해보면 이 세 가지 유형의 선진국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이나 진단, 그러니까 모든 걸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된다. 기준이 뭐이고 진단이 뭐이고 표준치가 뭐이고 거기에 따라서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방향인데 이런 데하고 이제 상충하고 이제 조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발전시키자. 그런 이제 아이디어나 정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영미계통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아요. 다시 또 이야기하지만은 맨날 우리나라는 왜 비정규직이 많냐. 그런데 영미계통의 자유시장 그런 시스템 때문에 파트타임 개념이죠. 그러니까 비정규직 같은 것이 직업이 많고 소득 격차가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중산층이 많이 허약해졌어요. 우리나라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 때문에 중산층하고 기회 균등도 많이 이제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중간 정도에서 캠페인을 한 거야. 안 되겠다. 기업한테 모든 혜택을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혜택 저기 중산층이나 하층 계급에서 돈이 흘러가지도 않고 빈부 차이가 더 심해지는 거 계속.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고 이명박 정부가 이제 공정에 대해서 캠페인을 했죠. 근데 그 결과는 아마 시지부지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경제 방향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도 그렇게 크게 진료가 바뀌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 경제 시스템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래서 기회 균등도 많이 이제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필자는 이제 그때 IMF 시기에 주식회사에 직업을 두고 있었는데 그때의 IMF는 좀 돈에 창고에 우리나라 은행에 돈이 없는 거 달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데 국가에 돈이 있어야지 지출, 수입, 지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국가를 운영하는데 그게 스탑이 돼 버렸어요. 이게 갚을 돈이 달러가 날라가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IMF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국제 간의 금융 디폴트, 금융 이제 완전히 스탑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일본으로 이제 돈을 이제 좀 스와프라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해서 안 도와주고 미국도 안 도와주고 뭐 세계적으로 IMF라는 이제 국제 금융 기관이 IMF 아니니까 거기서 돈을 이제 인출해 가지고 이게 경제적으로 손을 이제 백기를 든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것은 다 지킨다고 해서 완전히 그 당시에는 외국 투자자들이 그 다음에 몰려 들어온다고. 왜 그러냐면 달러가 없기 때문에 달러 조금만 줘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외환은행도 먹어 삼켰잖아요. 딴 나라의 아주 허약한 금융기관이 우리 아주 굉장히 좋은 은행을 팔아야지 좋은 많은 달러가 우리나라 유입되니까 팔기도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것은 전부 다 외국에 백기를 든 거야. 그래서 무장 해제를 했다고 그래서
외국 투자자의 무장 해제를 선언한 거야, IMF가. 이게 얼마나, 이제 그때 당시에 조금 있다가 이제 바로 발전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IMF에서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우리가 돈이 좀 있거든. 열심히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무역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달러가 좀 남아 돌아서 소련을 도와주는 거야. 노태우 때 아마 도와줬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차차차 달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요새 불곰 사업이라고 우리나라의 그 무기 체제가 많이 발전됐잖아요. 뭐 로켓도 그렇고 누리호도 그렇고 소련의 노하우로 이제 갚으면서 불곰 사업에 의해서 탱크도 좋은 것도 만들고 누리호도 뭐 아주 로켓도 좋은 것 만들고 무기 체제를 많이 발전된다고 우리나라 현재. 그래서 이제 그런 여담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제 서로 연관성을 깊게 하기 위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자유도가 굉장히 우리나라 높다고. 그 영미 시스템이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자유무역이 그러니까 무역의 장벽이 많이 낮춰졌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돈이 들락날락 하니까 주식도 올라갔다 내갔다 하는 그걸 정신 차려서 관리를 못하면은 돈이 쑥 빠져나간다면 나중에 쓸 돈이 없으면 이제 우리나라도 또 모라토리움인가 하여튼 달러가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정한 시스템이다. 근데 일본은 또 다르거든. 시스템이 금융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본 국민이 일본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경제는 안 좋지만 일본이 쉽게 망하지는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위계수가 조금 우리나라가 영미계통이긴데 상대적인 자유시장하고 불평등한 요소가 많다고. 영미 시스템은. 그래서 그런 그룹에 우리가 속했기 때문에 진위 개수가 25 조금 많이 다운됐단 말이죠. 그 1인당 소득은 높지만은 이제 평등을 우세로 하기 때문에 제프리 sak스 교수가는 우리나라는 이제 북부 유럽 사회복지국가에 가깝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북부 유럽은 2차 대전 후에 사회민주당이 많이 이제 발전했다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정치 시스템이나 보면은 북부 유럽 5나라인가 6나라 막 그쪽에 있고 뭐 중부에 있는 서부 유럽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공산주의랄지 사회주의가 그쪽에 있으면 더 생겨났고 거기서 퍼지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근데 미국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고 지금도 없고. 일본은 이제 공산당이 조금 있었죠. 우리나라는 공산당은 아니어도 사회주의가 조금 있다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물든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반공 정책을 지금도 반공 정책을 쭉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산당이나 사회주의가 없어요. 근데 유럽은 또 사회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사회주의. 제일 많은 것이 이제 통틀어서 특히 북부 유럽에서는 사회민주당이라는 게 3인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3인당이라면 무조건 사회주의에 가깝다 말이죠. 근데 그 사회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냐면은 우리나라 여당이 하는 사회주의나 중국이나 북한을 좀 신화적으로 하는데 거기는 그쪽에 3인당이나 여기 문 대통령 그 정부하고 아마 비슷비슷할 정도로 많이 휘어져 있다고 유럽에는. 우리나라는 사회당이라도 말도 절대 못 붙인다고. 그리고 뭐 그 사회당 정책을 쓰고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뭐 더불어민주당도 말이 더불어 민주당 좋은 말만 골라서. 근데 자유시장 경제라고 그렇게 한 것은 맞는데 이게 여당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한참 전에
자유란 걸 빼려고 애를 썼잖아. 자유는 안 좋다 이게. 왜 그래? 영미 시스템이고 차라리 유럽 계통에 북부 유럽이나 서구 유럽에 그걸 따라야 된다. 그런 이제 사상적인 이제 은근한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 왔죠. 그래서 여튼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영미는 우리나라 속하는 영미는 공정이 굉장히 약해요. 빈부차가 많고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공정에 대해서는 이제 공정하지 않다 이 말이죠. 빈부 차이도 더 많고 그런 게 흐름을 깨닫고 이명박 정부가 공정을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한 거죠.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마 역부족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등을 이제 위주로 하고, 근데 제프리 sak스에서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더 공평하게 잘 사는 데가 북유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예를 들어서 북유럽 계통의 사회민주당 그쪽으로 가자. 저기 자유란 말을 지우려고 애를 쓰잖아. 자유라면 안 좋다고. 영미에서는 자유가 최고인데. 그래서 이제 사상 때문에 은근히 서로 싸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 보면은 빈부 격차도 이제 이런 사상의 흐름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무조건 공정하다고 멋대로 추구할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학자들이 많이 생산이 되어 가지고 사회를 좋은 제대로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